안녕하십니까. 박성TV 박성입니다. 오늘 영상 주제는 교류 RLC 소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이제 오르막길을 오르는 겁니다. 이 RLC 교류 회로를 극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극복하면 그 다음부터는 큰 어려움이 이제 없습니다. 어쨌든 오르막길이니까 여러분 한번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 교류 회로는 우리 그 직류에서는 R 저항이 있었죠. 저항만 배웠죠. 그런데 교류는 L이 있고 C라는 이런 저항의 일종이 다 있어요. 교류를 흘리면 이 세 가지가 다 작용이 됩니다. 거의.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이 시간부터 배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직류에서 배우는 R만의 회로, 이거 아주 눈에 익숙한 회로죠. 저항입니다. 이 일을 하고 전류를 방해하는 거예요. R은 기호는 옴이고 우리 직류에서 많이 다뤘던 거예요. 이것을 그래프를 한번 이제 그려보면은 이것이 전압 곡선이고 이것이 전류 곡선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V와 I가 동상이다. 이 뜻은 중요한 겁니다. R만의 회로에서는 V와 I가 우이상 차이가 없다는 얘기예요. 한번 글로 쓰면은 이런 얘기입니다. V는 Vm sin 오메가 T, I는 Im sin 오메가 T. T에 이 우이상이 없습니다. 이게 이제 우이상이 있으면은 세타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없어요. 이런 뜻인데 이것은 모르셔도 됩니다. 우선은 일단은 R만의 회로에서는 전압과 전류가 동상이라는 것. 그래서 여기에서 시작이 같이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동상이라는 말. 우리가 직류에서 배우는 I는 R분의 V 많이 다뤘던 거예요. 그럼 이것을 한번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열십자를 그려서 이게 V라고 해요. 그러면 I도 전류도 마찬가지로 이 같은 선을 따라서 I가 이렇게 흐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압과 전류가 같이 흐르는 거예요. 참고로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L만의 회로, C만의 회로가 있는데, L만의 회로가 무엇이냐? 우리 여러분들 이거 코일 아시죠? 코일. 코일이에요, 이게 코일. 코일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회로인데, 이 회로를 이제 L이라고 표시하고, 단위는 헬리라고 이렇게 H 표시하고,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면 L을 인덕턴스라고 그래요. 인덕턴스. 이 하는 역할이 뭐냐, 그러면? 자속을 발생시킬 수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배울 수 있는 그 항목이 아니고, 어쨌든 L만의 회로에서는 인덕턴스는 자속을 발생시키고 전류를 방해한다. 그러니까 저항과 마찬가지죠. R과. 이 L이 결론적으로는 R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항. 인덕턴스라 부르고. 그러면 이 회로, 한번 어떻게 되냐 보실까요? 이것이 전압이 이렇게 흐르고 있습니다. 전류의 파형이에요, 이게. 이렇게 그을 수가 있어요. 인덕턴스에서는 우리 요 인덕턴스가 전류를 방해하는 능력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XL이라고 표시하고 유도성 리액턴스라고 그래요. 이것도 하나의 저항이라고 그랬으니까 I는 XL분의 V. 요것은 표시를 이렇게 한다고 암기를 하세요. 오메가 L분의 V. 2파이 F분의 L분의 V. 왜? 오메가는 앞에서 배웠듯이 2파이 F라고 했으니까 2파이 FL 대입해서 이런 식이 나올 수가 있어요. 지상의 회로라고 그랬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이 L만의 회로에서는 항상 우리가 전압이 있으면은 전류 회로가 같이 있어요. 반드시 두 개가 같이 움직입니다. 전압과 전류가 따로따로 있을 수가 없어요. 그 흐름을 보면은 이 L만의 회로에서는 지상회로라고 그러는데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뒤진다고 그랬어요. 이게 전압인데 이게 전류 파형입니다. 전류가 요 전압보다 90도가 뒤진다고 그랬어요. 이걸 뒤집어 얘기하면은 전압은 전류보다 90도 앞선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요 두 가지는 반드시 암기를 하셔야 돼요. 지상회로 이 뜻을 한번 살펴볼까요? 지상이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은 이 늦는다는 얘기예요. 지각한다는 거와 마찬가지입니다. 지상. 늦는다. 무엇이 늦는 건가? 여기 보면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뒤진다. 이게 요 말이거든요. 뒤진다고 했으니까 늦는다는 얘기예요. 그럼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뒤진다라는 이걸 표시했는데 그러면 요 말과 같다고 그랬어요. 전압은 전류보다 90도 앞선다. 그럼 이 말하고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왜 요걸 위주로 표시를 했을까? 이 위주로 표시하면은 이 진상회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전압은 전류보다 90도 앞선다 했으니까 진상회로라고 할 수가 있으나 이 전기회로에서는 전압보다 전류를 기준으로 해요. 해서 여기 이 전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상회로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시임하는 회로를 한번 볼까요? 전하를 충전하고 전류를 방해한다고 그랬어요. 콘덴서라고 하고 이것을 또 커패시턴스라고 해요. 단위는 페럿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전류를 방해하는 능력을 용량성 리액턴스라고 또 부릅니다. 그 표시는 XC라고 표시를 해요. 말씀드렸듯이 방해니까 이것도 방해, 전부 다 저항의 일종이에요. I는 저항분의 V라고 그랬어요. 여기도 I는 저항분의 V. 여기 저항의 일종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I는 XC분의 V, 용량성 리액턴스분의 V라고 했어요. 이 표시를 이렇게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XC는 오메가 C분의 1분의 V. 이것을 계산하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잠시 후에 이것이 이런 과정이 되는 번분수를 조금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예외로 번분수를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다소가 좀 있어요. 근데 여기는 또 진상회로라고 그랬어요. 진상회로. 이 회로는 지상회로라고 그랬어요. 무슨 얘기냐? 요 시임하는 회로에서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앞선다고 했어요. 요 거꾸로 얘기하면은 전압은 전류보다 90도 뒤진다는 얘기가 될 수 있어요. 요 필수 암기사항인데 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전압을 위주로 하면은 뒤지니까 지상회로라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교류에서는 전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요 위에 거를 기준으로 하는 건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앞선다. 그러니까 진상회로예요. 이 회로 그림은 요것은 V파형이고 요것은 전류파형이에요. 요런 파형이 그려질 수가 있어요. 요 파형 여기는 요 사항은 구체적으로 하면 한이 없어요. 하나 대충 제가 말씀드린 것을 토대로 해서 암기사항이에요. 제가 암기사항을 이렇게 함께 써놨어요. 만약 이것을 L만의 회로 해가지고 쭉 적고 L만의 회로 해가지고 하고 C만의 회로 해가지고 따로따로 적어놓으면은 암기하기가 조금 좀 이렇게 번거로워요. 해서 여러분들도 이 한 장에다가 이렇게 R만의 회로, L만의 회로, C만의 회로를 써놓고서 요 사항을 적습니다. 적어요. 암기사항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러한 토대로 해서 다음 시간에는 RLC에 관해서 또 나가는 게 있어요. 그것을 배우실 때 이게 이해가 갑니다. 요것이 더 자세히.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번분수에 대해서 다음 시간을 위해서 또 바로 요것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들으면 아주 쉽습니다. 번분수. 분수는 분수인데 번분수예요. 여러분 4분의 2가 있어요. 누구나 압니다. 이거 4분의 2는. 그런데 만약에
4분의 2하고 2분의 3을 풀어라. 이게 번분수예요. 이럴 때는 우리 내향의 곱은 외향의 곱과 같다. 그거에 응용되는 건데, 요 내향, 요걸 중심해 가지고 내쳤고 요거를 곱합니다. 그러면 4분의 12. 그러면 답은 3이죠. 자, 요게 번분수인데 요걸 한번 풀어봅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오메가 C분의 1은 V라 했어요. 여러분 번분수 때 이거를 우선 뭐를 아셔야 되냐면은 요의 V는 어떠한 거와 마찬가지냐면 요거와 동일합니다. 는 오메가 C분의 1은 1분의 V와 마찬가지예요. 왜? 1분의 V는 V니까 요걸 하실 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걸 한번 해볼까요? 조금 전에 여기서 하듯이 요거와 요걸 곱하면 1, 나머지 이거와 이걸 곱하면 오메가 C분의 V. 그러면 이것은 오메가 C분의 V입니다. 오메가는 우리가 뭐라고 그랬죠? 전장에서 배울 때 2파이 F라고 그랬어요. 주파수 배울 때, 주기와 주파수를 배울 때 2파이 F, 그러므로 C분의 V가 이렇게 나온 겁니다. 나온 이유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번분수라는 걸 우리 이렇게 된다는 것도 이렇게 있으면은 잠시 이렇게 바꿔놓고 풀 수 있던 이런 요령이 필요합니다. 다음 시간을 위해서 시간 때문에 하나를 더 알려드리겠는데요. 우리가 옛날 중학교 때 배운 이 피타고라스의 정리, 이 RLC는 앞으로 배우기 위해서는 그 피타고라스 정리가 아주 필수입니다. 이런 직각삼각형이 있을 때 A, B, C가 있으면은 C의 자성은 A 자성 플러스 B 자성이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결론부터 넣으면 C는 루트 A 자성 플러스 B 자성이라고 그랬는데 우리 루트에 대해서 한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X 자성은 무엇이다 이런 게 나와 있을 때 우리가 X를 알아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X 자성 해가지고 어떠한 뒤에 이 숫자라든지 기호가 있어요. 이렇게. 그때는 X를 해놓고 여기에다가 루트를 이렇게 씌워주는 겁니다. 이렇게 풀어야 돼요. X 자성을 알아야 할 때는 뭐 이게 필요가 없죠. 여기 답이죠. 하나, 거의 X를 마찬가지 알아야 될 때는 요 자성을 버리고 상대편에다가 루트를 씌워줘야 돼요. 자, 한번 볼까요? C 자성은 A 자성 플러스 B 자성은 C 자성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슨 뜻이냐면은 밑변의 자성 플러스 높이 자성은 빗변의 자성이다 라는 피타고라스 정리예요. 이것은 그것을 기호로 이렇게 표시하면은 우리가 C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C는 자성을 떼고 상대편에다가 루트를 이렇게 씌워주는 겁니다. 하고서 풀면 됩니다. 이것을 이해를 거의 하시면 앞으로 RLC가 약 3시간 정도를 하게 되는데 사이감을 이해하기가 아주 편합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RLC를 서로 조합을 해서 또 공부를 하시게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RLC 개별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영상을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